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최영욱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한국사 문제가, 공무원 한국사 문제가 좀 쉬워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좀 쉽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 못 푸는 과목을 한국사로 지정을 하셨다면 좀 문제 푸는데 처음에 도입하는 부분에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조금 안심하면서 여러분들 시험을 보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쉽다라고 해서 그렇다면 누구나 다 합격을 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쉬우면 당연히 합격 점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 한 문제라도 실수를 하면 이게 치명적인 부분이 돼버려요. 그에 비해서 문제가 조금 어려웠다라면, 만약에 많이 어려웠다라면 합격 점수가 왕창 내려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문제 정도는 실수하더라도 만회할 만한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이번 시험은 좀 문제가 많이 쉽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바로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는 기준점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1번 문제부터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 문제 자체는 굉장히 좀 쉬워지는 쪽, 한국사 문제는 쉬워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너무 지엽적인 것들이 이제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어려운 부분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항상 중요한 부분, 핵심 부분 위주로, 그리고 알아야 될 부분을 위주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 주제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죠. 밑줄 친 주먹도끼가 사용된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이미 힌트 줄 걸 다 줘버렸어요. 주먹도끼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당연히 어느 시대가 됩니까? 구석기 시대. 1번 문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또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 유적은 경기도 연천군 한탄강 언저리에 넓게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서 아슐리안 계통의 주먹도끼가 다량으로 출토되어 더욱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곳에서 발견된 주먹도끼는 그 존재 유무로 유럽과 동아시아 문화가 나누어진다고 한 모비우스의 학설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뭐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이 구석기 시대 찾으란 얘기입니다. 동굴이나 바위, 그늘, 강가의 막집 등에서 찾았다. 구석기 시대 맞죠? 내부에 화덕이 있는 움집이 일반적인 주거 형태. 여러분들 움집이라는 거, 막집이 나오면 구석기고 움집이 나오면 언제가 되냐? 신석기 시대 이후가 돼요. 그러니까 틀렸죠. 토기를 만들어 음식을 조리하거나 식량을 저장하였다. 역시 신석기 시대 이후가 되니까 역시 틀린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구릉에 마을을 형성하고 그 주변에 도랑을 파고 목책을 둘렀다. 어느 시대 이후? 청동기 시대 이후 얘기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답이 되는 건 당연히 1번. 1번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 가볍게 무조건 맞추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됩니다.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돼 있어요. 고려 정부는 몽골과 강화를 맺고 개경으로 환도했다. 자, 몽골한테 항복을 했다는 얘기죠. 대몽왕전에 적극적이었던 가는 개경 환도를 반대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어 진도로 근거지로 옮기면서 항쟁을 전개했다. 여러분들 다른 거 얘기할 필요도 없이 바로 무엇이 됩니까? 끝까지 저항한 삼별초가 되겠죠. 삼별초라면 갑시다.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으로 편제되었다. 임진왜란 중에 만들어진 바로 훈련도감 얘기죠. 훈련도감. 그러니까 아닙니다. 윤관의 건의로 편성된 기병 중심의 부대였다면 이건 보나마나 무엇에 대한 얘기? 별무반에 대한 얘기가 되죠. 별무반. 그러니까 당연히 틀렸죠. 도적을 잡기 위해 설치한 야별초에서 시작. 야별초가 많아지자 좌별초, 우별초, 최후가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몽골에 잡혀갔다가 탈출해온 군대로 만들어진 신유군, 이걸 합쳐서 삼별초라고 불렀죠. 자, 삼별초 맞습니다. 양계 지방에서 국경지역 방어를 맡았던 상비적인 전투부대였다. 여러분들 5도 양계에 양계가 나왔으니까 고려시대가 맞고, 양계에 있는 전방부대라면 이 부대는 바로 무엇이다? 주진군이 돼야 되겠죠. 고려의 주진군. 그러다 보니까 답이 되는 건 당연히 몇 번? 3번이 답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바로 보이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가 됩니다. 다음 같은 주장을 한 인물은 일단 강화를 맺고 나면 저들의 욕심은 무라를 교역하는 데 있습니다.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 하나 실은 양적입니다.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 하나 실은 양적입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외, 양, 일체라고 얘기를 하죠. 강화의 일이 한번 이루어지면 사학의 서적과 천주의 상이 교역하는 가운데 섞여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 열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위정척사론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강화도 조약 때 반대했던 개항 불가소가 됩니다. 면함 최익현의 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번이고요. 박규소는요, 오히려 이분은 여러분 연안 박지원의 친손자로서 초기 개화파, 초기 개화파라고도 불리고 통상 개화론자라고도 불리게 되죠. 그 다음에 김홍집 하면 온건개화파가 되죠. 온건개화파. 온건하긴 하지만 그래도 과학기술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쪽. 김윤식도 마찬가지로 온건개화파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답이 되는 건 개화파가 아닌 인물 최익현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가 됩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신문은 거의 공짜로 준 문제였어요. 서재필이 정부 지원을 받아 창간하였다. 여러분들 서재필이 만든 신문이에요. 한글판을 발행하여 서양의 문물과 제도를 소개했다. 영문판을 발행하여 국내 사정을 외국인에게도 전달했다. 독립신문. 뭐 이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 독립신문입니다. 제국신문은 순 한글은 맞지만 1898년부터 1910년까지고 서재필하고 무관하고요. 한성순보는 1883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신문이긴 하지만 순 한문판 관보고요. 황성신문은 자 역시 1898년 그리고 이쪽은 바로 국한문 혼영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이 되는 건 몇 번? 2번이 답이 되죠. 정답 찾으셨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가 됩니다. 가나에 들어갈 왕의 업적이라고 돼 있어요. 삼국의 역사서로는 고구려에 유기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삼국의 역사서 제일 중요한 역사서가 어느 왕 때? 근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건 이 역사서들은 지금 현존하진 않습니다. 왜 현존하진 않느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은 기본으로 알아야죠. 고구려 때 쓰여진 김부식의 삼국사기니까. 그렇다면 봅시다. 고구려의 유기는 영양왕 때 이문진이 이를 갖자 유기가 있었는데 영양왕 때 이문진이 이를 간주로 신집 5권. 유기는 언제 쓰여졌는지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백제에서는 고웅이 서기를 썼는데 자, 이 왕들의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흐름이 좀 잡힐 겁니다. 자, 이건 4세기 근초고 왕 때 써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는 근초고 왕입니다. 국호를 남부여로 바꾼 인물은 6세기의 백제 누구? 성왕이 돼야 되겠죠.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 공인한 것은 4세기긴 하지만 자, 근초광 이후의 임금인 침유왕 때가 돼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됩니다. 그에 비해서 신라에서는 어느 왕 시기에? 진흥왕 시기에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6세기 진흥왕이고 전성기네. 영양왕은 뭡니까? 신집 5권 쓰여지기 2년 전에 수나라가 쳐들었는데 그 수나라를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고구려 굉장히 잘 나갈 때죠. 자, 그렇다면 어쨌든 이건 진흥왕,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병부를 처음으로 설치하여 군권을 장악한 거는 6세기는 맞지만 이 임금은 바로 누가 되겠습니까? 버풍왕이 돼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답이 되는 건 몇 번? 3번이 답이죠. 이것도 여러분들 어쨌든 4세기, 5세기, 6세기에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문제.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다음 문화재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사택지적비, 백제가 영산간 유역까지 영역 무슨 소리예요? 이런 내용 없어요. 사택지적비는 사택지적 사람 이름입니다. 사택지적이란 사람이 인생 무상을 깨달았고 그 내용을 여기다 새겨놓은 것. 이거는 도교와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비석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나왔어요. 1번이 혼자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임신석이도 신라의 두 화랑이 유교 경전을 공부하고 나라에 충성을 다하자고 맹세한 거. 신라에서 청년들이 유교 경전을 공부했다. 맞죠? 충주고구려비, 옛날엔 중원고구려비라고 얘기를 했었죠. 한반도에 있는 유일한 고구려 비석입니다. 고구려가 5세기에 남한강 유역까지, 충주 유역이니까 남한강 유역까지, 한강 유역까지 고구려의 영역으로 들어갔다는 걸 보여주는 비석이에요. 그 다음 호명그릇 역시 5세기에 만들어진 거죠. 광개토 대왕이 누구를? 신라를 구원해줬음을 보여주죠. 왜? 광개토지 호태왕이라는 바로 무엇이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광개토 대왕의 정식 기호가 여기 다 쓰여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5세기 쪽 고구려와 신라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답이 되는 건 2, 3, 4번은 맞으니까 1번이 틀린 거예요. 1번을 몰랐다라고 해도 임신서기석, 충주고구려비, 호우명그릇은 워낙 중요한 주제라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죠. 1번 혼자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가 됩니다. 미축진 곽재우에 대한 설명. 여러분들 곽재우라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의병장이세요.
여러 도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도내에 거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과 유생 등이 조정의 명을 받들어 을을 부르짖고 일어나니 소문을 들은 자들도 격동하여 원근에서 응모하였다. 중야, 호남의 고경명, 김천일, 영남의 곽재호, 정인홍, 호서의 조원이. 여러분들, 자, 선조 수정실록 해왔구나. 선조 때니까 임진왜란 때 활동한 의병장들이 되는 것이고, 의병이라고 써져 있죠. 그 다음에 곽재호는 그 중에서도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분으로, 자, 뭐라고 불려요? 홍의장군. 붉은 옷을 입고 다녔다고 홍의장군이라고 불립니다. 그 다음에 의령,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까? 일단 모른다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그 다음에 행주산성에서 일본군은 크게, 잠깐만, 이거 행주대첩인데? 행주대첩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죠. 권율 장군. 자, 임진왜란의 3대 대첩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갖고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진주대첩이 돼요. 진주대첩은 김시민 장군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행주대첩. 행주대첩은 권율 장군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떤 친구가 자꾸만 명량 그러는데 한산도대첩입니다. 한산도대첩은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무엇이 돼야 됩니까? 3번이 혼자 틀렸죠. 익숙한 지뢰를 활용한 기습작전으로 일본군에 타격을 줬다. 맞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왜? 의병은 자기 지역에서 활동을 하니까. 자, 영남이라고 했고 행주산성은 서울 옆에 붙어 있으니까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취지로 전개된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지금 우리들은 정신을 새로이 하고 충의를 떨칠 때이니 국채 1,300만 원은 정말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많이 읽은 문장입니다. 우리 대한제국의 존망에 직결된 것입니다. 이것을 갚으면 나라가 보존되고 이것을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나 지금 국고에서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며 만일 나라에서 갚지 못한다면 그때는 이미 삼천리 강토는 내 나라 내 민족의 소유가 못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몇 년도? 1907년 벌어진 국채 보상 운동. 자, 어디에서? 대구에서 서상돈, 김광재 등이 중심이 되었고 일으켰고요. 여기에 누가 합류하느냐? 바로 대한 매일신보, 양기탁이 합류하죠. 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봅시다. 조선영 평사 1923년 진주에서 백정들이 중심이 되었고 평등권을 확보하려는 그런 운동. 아니죠. 그 다음 물산장, 제발 좀. 물산장려운동은 1920년대. 1922년, 23년 요때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안 맞는 얘기입니다. 192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평양에서. 자, 신사참배 거부운동. 신사참배 아직 할 때도 아닙니다. 이건 3, 40년대 가야 되죠. 그 다음에 1907년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답은 4번입니다. 통감부의 탄압을 받았고 결국 실패하고 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입니다. 가나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조금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그나마 조금 좀 헷갈려. 문제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과거제도에는 문과, 무과, 잡과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문과를 가장 중시했다. 경국 대전에 따르면 문과 시험 업무는 누가 했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조는 인사 관련 업무를 하니까 얘네가 한 거 맞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조는 무엇을 담당해요? 교육과 그 다음에 외교를 담당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어디서 하는 거지? 라고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고려시대에 여러분들 고려시대에도 과거를 봤는데 중앙에서 보는 대과를 뭐라고 했냐면 예부시라고 얘기했어요. 예부시. 왜? 고려는 육부였죠. 육조가 아니라. 그렇다면 예부시라는 말은 어디서? 예부에서 봤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고려시대 2호 예병형, 고려시대 순서는 물론 이병호형 예공이긴 하지만 어쨌든 예부, 조선에 와서는 예조에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예조에서 봐요. 그리고 과거 시험은 정기시험인 식년시는 3년마다 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정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이건 좀 여러분들 알아두십시오. 알겠죠? 요건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가 됩니다. 다음 원칙이 발표된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제발인데 자,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 원칙이 발표된 이후에 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면 이 사건 이후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보다 먼저 있었던 사건이란 얘기예요. 그 사건이 총 몇 개냐? 하나밖에 없다란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에 3번이 이 앞에 있었다. 그렇고 1, 2, 4, 5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죠. 옳지 않은 것이니까. 이후 사건으로 옳지 않은 것이니까 이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 유형을 제가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지만 뭐합니까?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풀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위에 걸 안 읽고 한번 여러분들 풀어볼게요. 자, 3.15 부정선거에 대항하여 4.19 혁명이 일어났다. 3.15 부정선거에 대항하여 4.19 혁명이 일어난 건 1960년 이승만 정부의 몰락을 얘기를 하죠. 친일파 청산을 위한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공포되었다. 이건 1948년 재헌의회에서 한 겁니다. 재헌국회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재헌국회에서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이 이시영을 역시 1948년 8월 15일 재헌국회에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임시정부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아직 우리 정부가 수립하기 전인 1946년도에 나온 거죠. 그렇다면 답은 4번이란 얘기냐? 5번은 필요도 없죠, 참. 자, 5번은 필요도 없으니까. 자, 4번이란 얘기냐? 자, 한번 맞는지 한번 봅시다. 조선의 민주독립을 보장한 삼성회의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토지 개혁에 있어서 몰수, 유조권 몰수, 체감 매상 등으로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며 민주주의 건국 과업 완수를 매진할 것. 두 번째 문장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입법기구에 있어서 일체 그 권능과 구성 방법 운영에 대한 대안을 보고 합작위원회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두 번째 문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건 좌우 합작 7원칙이에요. 좌우합작위원회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됐냐? 이것도 1946년인데 이게 과연 맞습니까? 자, 1차 미소 공위가 결렬됩니다. 자, 이거 결렬되자 여기에 대한 대항책으로 이승만이 무슨 발언을 하느냐? 정업 발언을 해요. 남한만이라도 무엇하자? 남한만의 단독 정부 만들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잠깐만요. 지우개로 조금만 지워놓고요. 자, 무엇을 하자라고 얘기하느냐? 자, 또 하나는 그리고 나서 그러자 이승만이 단독 정부 만들자라고 하니까 여운형, 김규식이 이걸 반대하면서 무엇을 하냐? 좌우 합작 위원회를 만들게 됐죠. 그리고 이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좌우합작 7원칙이 만들어져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거 제대로 채택이 안 됐고 어떻게 되냐? 다 나가면서 2차 미소공이 만들어지고 여운형 암살당하면서 끝나게 되죠. 그래갖고 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솔직히 이승만의 정업발언과 좌우합작 7원칙이 나오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1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맞아요. 4번이 맞는데 이 문제를 은근히 이거 너무 어려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 제시된 이게 무엇인지 몰라서 어려웠습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런 수험생들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문제풀이를 잘 못하는 겁니다. 자, 무엇 이후에 나타난 사건으로 옳은 것은 하면 맨 마지막 사건을 찾으면 되고요. 옳지 않은 것을 찾으면 맨 앞 사건을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답은 가볍게 이건 4번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갖고 실제로 공부를 하신 학생이라면 이걸 알아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고 배경을 알고 있을 테니까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 문제 푸는 양식을 제대로 알았다라면 이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가 됩니다. 밑줄친 그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고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여 정말로 많은 분들이 시험 문제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고려시대 불교에서 의천과 진울에 대한 얘기인데 해동 천태종이 나왔고 선종까지 포섭하려 했다. 그러나 그의 사후에 교단은 다시 분열되었고 권력통과 밀착되어 타락하는 양상까지. 대각국사 의천에 대한 얘기죠. 의천이라면 여러분들 가면 됩니다. 이론적인 교리 공부와 실천적인 수행. 여러분들 이론적인 교리 공부는 교종, 실천적인 수행은 선종. 이걸 아우를 것을 주장했다. 이건 무조건 맞죠. 그러다 보니까 1번 맞고요. 정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참선과 독경은 물론 노동에서 힘을 쓰자고 하면서 결사, 신앙 결사, 운동. 자, 정예 결사, 수선사 결사가 되죠. 이건 보조국사 진울이 되죠. 삼국시대 이래 고승들의 정기를 정리하여 해동 고승전. 이건 각훈이 쓴 거죠. 각훈.
백년사를 결성하여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참회와 연불수행을 강조한 건 요세라는 승려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답은 몇 번이 답이 됩니까? 1번이 답이 됩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해갖고 나왔습니다. 이 문제도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 어렵지가 않느냐? 임진왜란 1592년도에요. 아, 누가 연도로 그걸 풉니까? 여러분들 임진왜란이라면 누구라고 써야 돼요? 선조예요. 그 다음에 병자호란이라 그러면 누가 됩니까? 여러분들 인조입니다. 인조는 인조 반정으로 왕이 됐죠. 자, 선조 다음에 누가 있었느냐? 여러분들 광해군. 근데 이 광해군을 제거한 게 바로 인조 반정이 됐죠. 정답 1번이네요. 아, 1번은 맞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인조 반정의 모티브가 된 게 영창대군 사마, 폐모살제. 자, 그 다음에 강홍립이 후금에 항복하였다. 광해군 때 얘기죠. 그러니까 사이에 들어가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청해 인질로 끌려갔던 복림대군. 여러분들 복림대군이 귀국하였다. 자, 소현세자랑 복림대군이 임진왜란에 끌려간 이유는 바로 병자호란에 져서죠. 그러니까 4번은 여기에 들어가야 될 사건이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2번, 3번은 이거고 그 다음에 요 사이 인조 반정으로 인조로 바뀌는 게 바로 1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니까 답은 여러분들 당연히 4번이 답이 돼야 되죠.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2번 문제도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가 됩니다. 여름 휴가를 맞아 강화도로 답사 여행을 떠나고자 한다. 다음 중 유적과 주제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 강화도 역사여행 좋은 생각이긴 한데 여름 휴가 때는 그냥 재밌게 노셨으면 좋겠고 이건 가을이나 이런 때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보죠. 왜 규장각의 의궤 같은 것들의 고문서가 언제 바로 병인 양요 때 프랑스가 근데 동학농민운동에 왜 나와? 이건 병인 양요가 돼야 되죠. 프랑스가 훔쳐갔죠. 그러다 보니까 1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고려궁지 고려궁이 맞다. 강화천도하고 몽골이랑 싸웠다. 맞네요. 고인돌. 고인돌공원. 여러분들 실제로 강화도에 가면 고인돌 박물관이 있습니다. 청동기문화 맞아요. 그 다음에 광성보. 광성보에서 어제현 부대가 누구랑 싸웠다. 미군과 맞짱 떠서 싸운 신미영요 때 저항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혼자 틀린 거 몇 번? 1번입니다. 외교장각 의궤, 외교장각 고문서는 병인 양요 때 프랑스 애들이 훔쳐갔죠. 그 다음에 14번이 됩니다. 조선시대 붕당의 상황과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여러분들 봅시다. 간단하게 이번엔 붕당 정치를 어렵게 내지 않고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 냈어요. 선조대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하였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이번엔 동인이 정철에 대한 철일 문제를 놓고 둘로 갈라지죠. 어디? 북인대 남인으로. 이것도 바로 선조 때 나왔죠. 자, 광해군 때는 북인이 집권하고 무슨 외교를 했습니까? 중립외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인조. 하지만 인조가 바로 인조 반정을 일으켰죠. 누가 중심이 되었고? 서인이 중심이 되었고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틀렸죠. 그 다음에 숙종 때 서인이 노론과 서론으로 갈렸다. 숙종하면 여러분들 얘기를 해야 된다. 환국이라는 게 있고 환국은 경신왕국 1차, 기사왕국 2차, 갑술왕국 3차. 자, 서인, 남인, 서인, 남인, 서인, 남인인데 여러 번 했으니까 서인이 결국 2대1로 이기죠. 그리고 경신왕국 경실 대출척 이후에 바로 강경파인 노론과 온건파인 소론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맞는 얘기. 그래서 답은 3번 틀렸습니다. 비록 붕당 정치로 문제가 나왔지만 쉬운 문제였어요. 자, 15번 세종대왕 때 있었던 사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갑인자를 주조했다. 갑인자 세종대왕 때 맞습니다. 화통도감 왜 이러십니까? 화통도감은 고려 우왕 때 누가 이걸 설치를 주장했냐면 최무선이 설치를 주장했고 최무선은 화통도감에서 화포까지 만들어서 끌고 나가서 무슨 진포해전에서 왜군들을 박살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고려 때예요. 자, 칠정선 우리 달력이죠. 서울을 기준으로 한 달력. 자, 이때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거 맞고 혼이, 간이 등 천문 관측기구 만든 거. 그걸 만들어서 바로 칠정산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이 되는 건 당연히 몇 번? 2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다음과 같은 강령을 발표한 단체 활동으로 옳은 것은
정말 이 문제만 여러분들이 이거하고 똑같은 문제만 그동안 기출문제 푸시고 그 다음에 예상문제 푸시고 이랬다라면 한 20번쯤 풀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함.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함.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함. 1927년에 만들어진 신간의 강령이죠. 그리고 신간회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이건 27년. 신간회가 탄생한 데 영향을 줬던 건 1926년 60만세 운동이고, 그 다음에 신간회 활동으로 제일 유명한 건 1929년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조사단을 보내다. 정말로 강조 많이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서 답이 벌써 나왔죠. 여러분들 밀립대학 기성회 1923년도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전혀 연결성 없고요. 파리강화회의 대표를 파견한 건 파리강화회는 1919년에 무엇을 했느냐. 이걸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신한청년단. 단 또는 당이라고 해도 됩니다. 60만세 운동은 자 사전에 60만세 운동이 이거의 배경이라니까요. 맨날 장난치는 거 이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답이 되는 건 몇 번? 4번. 쉽게 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세상에서 동명왕의 신이한 일을 동명왕의 신이한 일을 많이 말한다. 지난 개축년 4월 구 삼국사를 얻어 동명왕 본기를 보니 그 신기한 사적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하였다. 그러나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귀신이나 환상이라고만 생각하였는데 두세 번 반복하여 읽어서 점점 그 근원에 들어가니 환상이 아닌 성스러움이며 귀신이 아닌 신성한 이야기였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무신직공기에 쓰여진 이규보의 동명왕편이에요. 동명성왕 주몽에 대한 업적을 서사시로 읊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봅시다. 자, 사실의 기록보다 평가를 그냥 강목태 아니에요. 서사시예요, 그냥. 강목태니 뭐니 이런 서술체 없어요. 단군부터 충렬왕 때까지의 역사를 서사시로 여러분들. 자, 이규보의 동명왕편은요, 여러분들 충렬왕보다 먼저 쓰여졌어요. 이거는 무엇에 대한 얘기냐면 제왕운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단군신화가 두 번째로 실려 있는 책이죠. 단군신화 등 전설 등 단군신화와 전설 등 민간에서 전승되는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록해 갖고 쓴 것은 여러분들 이련의 삼공유사예요. 그렇다면 나머지가 다 틀렸으니까 정답은 이거죠.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동명왕의 신이한 사적이 생략되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왜 이런 걸 비판할 수 있느냐?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유교적 합리주의사관. 유교적 합리주의사관은 신이한 거, 신기한 거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빼놨다고 비판당했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나마 이번 시험 중에서 조금 까다롭다라고 인정할 만한 문제 중에 하나.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가 됩니다. 1910년대에 있었던 사실. 이것도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었고 제 강의 잘 들으셨다면 여러분들 무엇은? 무제한 독립투쟁은 하나도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잘 들으셨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 봅시다. 중국 화북지방에서 조선 독립동맹이 결성되었다는데 조선 독립동맹이 결성이 된 거라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냐면 이거는 조선 독립동맹은 42년도에 조선 독립동맹이 어떻게 나왔더라? 여러분들 기억을 할 겁니다. 1938년에 조선의용대가 김원봉 대장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하지만 조선의용대한테 연락이 오죠. 어디로 와라? 중국 반내로 들어와. 아니 어디로? 충칭으로 와서 임시정부에 합류하라. 이거 고민 끝에 김원봉 대장은 조선의용대를 이끌고 합류하지만 거기에 반발한 김두봉 대장과 조선의용대의 또 나머지 부분들은 화북 예난으로 가서 조선 독립동맹을 만든다. 그게 바로 1942년도. 그러다 보니까 10년대가 아니죠. 만주에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등의 3부가 여러분들 만주에서 3부가 만들어진 건 1921년 무엇 이후 자유시 참변 이후 1923년부터 25년 사이에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임병찬이 주도한 독립무군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0년대에 나오는 거 국내에서는 비밀결사가 있다고. 이 비밀결사는 딱 두 가지. 1912년에 만들어진 독립무군부. 그 다음에 1915년에 만들어진 조국광복회. 조국광복회가 아니죠. 자, 바로 대한광복회. 대한광복회. 자, 이거 여러분들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맞죠. 1912년에 만들어진 거 임병찬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선혁명군의 양세봉이 지휘하러 영릉가에서 여러분들
조선혁명군의 영릉가 전투 무엇 이후냐? 31년 만주사변 이후예요. 만주사변 이후라서 이거는 1932년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30대 초반에 있어서 안 되죠. 정답이 되는 건 몇 번? 3번. 자, 정답 찾으셨습니까? 자, 비밀결사로 독립의무 대원광복회를 알아두면 되죠. 자, 정답이 되는 건 3번이죠. 그 다음에 19번 문제가 됩니다. 다음 주장을 한 인물에 대한 설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 문제도 간만에 여러분들 역사 일제시대 역사 서술에서 간만에 신채호 선생님과 박은식 선생님이 안 나오고 딴 분이 나왔습니다. 우리 조선의 역사적 발전의 전 과정은 가령 지리적 조건, 인종학적 골상, 문화 형태, 외형적 특징 등 다소의 차이는 인정되더라도 다른 문화, 민족의 역사적 발전 법칙과 구별되어야 하는 독자적인 것은 아니다. 역사적 발전 법칙과 구별되어야 하는 독자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됐냐? 자, 보편적, 세계사적인 역사 발전 법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와 있죠. 세계사적인 이론론적 역사 법칙에 의한 다른 민족과 거의 같은 궤도로 발전 과정을 거쳐왔다. 여러분들 이건 백나무네. 사회, 경제, 사학이 되는 것이고 이쪽은 사회주의 역사학이기 때문에 유물사관이 들어가죠. 그렇다면 정답 나왔을 겁니다. 자, 민족 정신으로 국혼을 강조하신 분은 여러분들 박은식 선생님이 돼야 되죠. 민족주의 사학을 계승하여 조선의 얼이라면 정인보 선생이 돼야 되죠. 마르크스 유물사관을 바탕으로 한국사를 연구한 거 백남훈 선생 맞죠? 진단학회를 조직하여 문헌고증을 중시한 실증사학 이병도, 손진태 등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되죠.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입니다.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 정말로 누누이 강조했던 거예요. 이거 빼야 된다라고. 자, 국군과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 자, 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인데 이거 몇 년? 자, 50년 9월달 9월 15일경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발췌개헌. 여러분들 발췌개헌 직선제 한다는데 전쟁 중에 직선제 개헌했고 제가 미친 짓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1952년도 맞는 얘기예요. 이승만 정부가 북한 송환을 거부하는 반공포로들을 53년 6월 달에 반공포로 석방해요. 맞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한반도를 미국의 태평양 지역 방위선에서 제외한다는 에치슨 선언 50년 1월 달이에요. 그래갖고 6.25 전쟁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이렇게 있다라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게 에치슨 라인. 이거는 배경이고 그 다음에 6.25 전쟁 7월 27일 날 끝나고 나서 그해 10월에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래갖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에치슨 라인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어디에 들어간다? 6.25 전쟁 기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요. 그래서 답이 되는 건 몇 번? 4번이 답이죠. 자, 이렇게 하고 문제 풀어봤는데 실제로는 문제 수준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맞추셨기를 기원하고 다 맞추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 강의 잘 듣고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좋은 결과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이 강의를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문제 수준이 많이 좀 쉬워지는 쪽으로 핵심 위주로 출제되는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처음부터 너무 꼼꼼하게 다 외울 생각 하시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잘 잡는 쪽으로 계획을 잡으시면 조금 더 쉽게 그러면서도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 본 강의를 통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해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